뭐 거버넌스, 재정 그리고 또 에너지 전환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뒤에 발자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탄소중립 선언 5년 지방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우리가 되짚어 보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항상 계획을 수립하거나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뭔가 성과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행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이행 점검을 명시를 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제 선언만 하고 또는 비전만 지시를 하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건데 실제로서 5년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딱 뭐 이게 5년의 성과라고 뭔가 우리가 좀 그동안에 그 연구를 또 축적해 놓은 게 아니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조금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이게 뭐 5년의 성과라기보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좀 정성적으로 아마 정량적으로는 또 권필석 소장님이 그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정성적으로 아니면 제도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이거 우리가 이제 2030 NDC가 딱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탄소 중립을 이행하려고 하면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쭉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국내 탄소 중립 정책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21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4년, 25년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 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준비 중이고 기초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2030 NDC 수립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한 번도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가 목표 배출량이 5억 4,300만 톤인데 보시면 배출량이 턱없이 이제 모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정도의 그 감축 수준이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그대로 30년으로 목표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5억 3,600만 톤이 됐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제 들어와서 NDC를 상향 조정하면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이 4억 3,600만 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그 IPCC 가이드라인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96 가이드라인, 2006년 가이드라인인데 2006년 가이드라인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어서 목표를 그때 발표를 할 때는 96년 가이드라인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 2030년 목표 배출량이 4억 3,600만 톤이고 만약에 이게 2006년 가이드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4억 7천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인데 보시면 그래도 2018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나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충분히 그 감축 목표에 하고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설정을 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그 감축률이 낮았고 뒷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감축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로 2023년, 2024년에는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달성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볼록형 경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선형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게 2030년 NDC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문별로 우리가 해야 될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든가 그린 리모델링 건수,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다음 전기차, 수소차, 숙가구기 면적, 생활 폐기물 재활용 이렇게 주요 지표를 제시를 해놓고 있지만 이게 2030년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한참 모자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국가 단위의 그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도 이렇게 정책 지표별로 모니터링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작년에 2035년 NDC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035년에 이제 그 53에서 61% 감축률을 제시를 했고 그 후속 조치로 KGX를 이제 수립해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6월에 아마 이 전략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것이 뭐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절박성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대전환하는 거다. 그래서 이 탈탄소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도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KGX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산업 부문이나 전력 부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보면 산업 부문이 빠져 있고요. 그다음 전환 부분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많이 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 KGX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정작 지방자치단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하고는 조금 괴리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지방자치단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데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게 뭐 교통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토지용 계획, 뭐 건축, 그다음에 시민의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그 뭐 교통이나 건물 냉난방의 인프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탄소 중립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역량 강화,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 변화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년 전까지는 좀 이렇게 자발적인 어떤 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었다고 하면 2010년 이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 적응 계획 수립은 의무화가 되었지만 감축 계획 수립은 의무화가 아니어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있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수립이 되고 뭐 서울이나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는 매년 이행 점검을 해오는 그런 이제 사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기후기 비상선언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실천연대도 발족을 하고 그리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그 이행이 실제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적응 계획은 사실은 그 전에 법에도 있었던 거고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광역 기초까지 모두 수립한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 상황이랑 주요 성과를 점검한 그 결과 보고서를 매년 제출한다라는 것, 그리고 실행 기반 거버넌스가 강조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또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하는 것, 또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지역 기후 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관계 법률에 의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조례 기반이나 자발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행 기반과 거버넌스도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21년에 한참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탄소 중립 여건을 한번 이제 그때 분석을 하면서 발표한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제기됐던 문제가 그때 한 4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바뀐 게 실질적으로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때도 일단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중앙지자체 감축 목표 연계가 미흡하다. 부문별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인식이 부족하다. 그다음 정책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전담 조직 전문 인력 예산 정책 우선순위. 그다음에 온실가스 통계 기반 관리 시스템도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 그다음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환경부서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염태영 의원님 강조하셨지만 우리가 지방에서 지역주도 탄소 중립을 하려면 분권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정책 수단이 미흡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서울시, 광주시를 비롯해서 선도적인 지자체가 막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국가의 정책에는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랑 온실가스 관리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중앙정부 획일적인 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이게 2021년에 그 2050 국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 때 지자체가 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여기서 좀 요구했던 것도 일단 국가하고 지자체 목표가 연계가 안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 역량 강화에 좀 투자를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역량 강화 뭐 이렇게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적인 수단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라든가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신차 판매 금지라든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 또 이런 여러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다음으로 중앙하고 지자체 간에 지금 역할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협력은 강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나 기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런 이제 지역주도 탄소 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탄소 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에 발표된 것도 당시는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주로 지역주도 탄소 중립 이행 체계 구축, 그다음에 이행 역량 기반 강화, 그리고 중앙 지역 탄소 중립 뭐 협치 실현. 근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탄소 중립 지방 재정 기반 강화가 굉장히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시면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1년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탄소 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안에 보면 그 지역주도 탄소중립 녹색 성장 확산 분야의 세부 과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거의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계획 수립, 이행 점검, 추진 체계, 거버넌스, 소통, 역량 아래 굉장히 초기 단계의 논의랑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도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행 수단, 제도 설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지방 정부의 자율적 권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후속 조치도 없고 재정도 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탄소 중립 지원 센터 운영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구조 개편이나 이런 법제도조 개선 과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 안에서도 굉장히 좀 선언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보면 17개 시도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총 배출량 2030년은 순 배출량 기준이기 때문에 평균 42.7% 감축률로 국가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는 건물이나 수송이나 폐기물은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흡수량을 많이 산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 흡수량보다 지자체 흡수량을 다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게 또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초지자체도 기본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감축률이 42%인데 지역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한 지역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역 소멸 이런 쪽이 중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특성들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한 20%에서 50%의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 기본 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가 사실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17개 시도 기본 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법에다가 규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결과 보고서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공개를 해라. 기본 그 기초지자체의 이행 계획도 올해 처음 나오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에 뭐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제 그 부분도 문제고 그래서 17개 시도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이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행률은 한 87,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사업별로 목표 대비 얼마를 실행했는가를 보고 이거를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감축량이 있습니다. 목표 감축량이 있는데 이제 목표 감축량에 직접적으로 감축한 감축량도 있지만 우리가 원 단위를 적용한 감축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뭐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후 행동을 했다. 뭐 장바구니, 텀블러 이런 거 하면 다 원 단위를 적용해서 감축량을 잡거든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뭐 덕영기 패스를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인벤토리의 감축량으로는 잡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성과 평가를 할 때는 감축 원단에 적용해서 감축량을 잡아요. 그럼 간접 배출량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2년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식 통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감축량이 그만큼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 점검하는 게 사업별로 주로 이행 점검을 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감축 목표량과는 좀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돼서 실행이 되면서 지역주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다 마련해서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엔 좀 굉장히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그 특정 그 지자체의 뭐 정책적 의지나 또 뭐 부서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이 이행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거나 제도적 기반을 갖췄고 그다음에 지역 좀 주도성을 좀 가지게 되었고 이게 뭐 정권 교체에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전엔 주로 교육 홍보성 사업이라고 했다면 이제 조금 더 좀 정책을 수단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었고 탄소중립 지원 센터도 설치가 되고 또 법에 기반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력도 좀 어느 정도 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워졌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너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을 제약한다. 그다음에 이행 평가를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아주 그냥 그 기존 사업들만 중심으로 그 기본 계획에 담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은 있는데 실행 수단은 없다.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접근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자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약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여전히 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자체 탄소 중립 우수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좀 그래도 분야가 다양해지고 사업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역 전체 배출 경로를 바꾸는 전환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개별 사업 위주의 프로그램 성과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협약을 얼마나 체결을 했느냐, 플랫폼을 얼마나 구축을 했느냐, 뭐 이런 중심의 어떤 그 투입 지표 중심의 성과이고 실질적인 감축 성과는 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결과도 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지역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전환 경로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실행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지역에서 탄소중립 지원 센터 설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전담 인력, 그다음 조직, 그다음에 이행 역량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금 202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광역 17개소, 기초 42개소에서 전부 59개소의 탄소중립 지원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탄소중립 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 센터가 가지고 있는 또 구조적인 한계, 역할의 한계, 너무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어떤 일을 그냥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따 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조례는 한 30개 지자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조례 없이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그 제도가 반쪽짜리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당초 취지대로 감축 예산의 비중을 높이고 또 배출 예산의 비중을 줄이는 예산 그 구조를 바꾸는 그런 기제로는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런 제약 조건이 남아 있다. 재정적인 문제, 정치 행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지자체 장애 관심과 또 의지에 의존하는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거버넌스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타 부서의 관심은 부족하다. 기후 환경 부서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하고 광역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 또는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 그다음 민간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 어찌됐건 간에 국가에서 지금 2035 NDC 수립하면서 올해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할 예정이어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기초 모두 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이게 2, 3년 안에 또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아마 수치가 다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인벤토리 산정 기준이 바뀌게 돼. 이러면 굉장히 혼란이 있어서 이제 이행 평가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2년 3년 돼가고 또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게 반복적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행정 부담이 더 증가를 하고 이행 책임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35 NDC와 연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가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 실행 계획을 좀 더 고도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 개선, 실행 과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본 계획 이행 점검을 그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정책 지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막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차가 수송 부문의 핵심 지표라고 하면 이게 지자체별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지표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앙하고 지자체가 공통으로 관리한 정책 지표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게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 이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좀 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이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이런 규제적 수단이 안 들어오면 지자체의 탄소 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런 규제적인 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규제적인 수단이 도입된다고 하면 그 뒤에 제도적인 재정적인 기술 패키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면서 목표 수지를 설정을 하고 지자체가 그 목표 수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수 처리장 건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재정 투자 계획 보면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기본 계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시도나 기초지자체하고도 연결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기후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게 국가나 또 지자체가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인벤토리 고도화랑 중앙 지역 거버넌스 구축인데, 인벤토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소중립 지원 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이 가능한데 없는 곳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지자체를 내릴 게 아니라 강역의 탄소중립 지원 센터가 기초지자체 것까지 인벤토리를 작성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실행력 강화 부분 앞에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건물이면 녹색 건축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너지면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고, 에너지 효율이면 에너지용 합리화 계획이 있고, 다 부문별 계획이 있는데 이 탄소 중립 NDC 목표랑 그 세부 실행 계획의 그런 것들이 목표가 연동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연동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NDC 상향되면서 2035 NDC 세부 실행 고도화 단계에서 지자체는 굉장히 배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좀 참여를 해서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랑 KGX가 이렇게 괴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갈수록 탄소 중립 자체보다는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녹색으로 전환할 거냐, 그러니까 산업 전환 전략이랑 탄소 중립을 연계하고 싶어하지 감축만 따로 떼서 보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 맞춤형으로 좀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이 맞게끔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체계도 대폭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이런 그 뭐 포괄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간의 협력이라든가 또 규제 특례라든가 이런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산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이제 전담 기구나 또는 지자체 역할 변화도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의상으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